오늘은 100세 시대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시간 센터 메디컬 그룹 가정의학과 전문의 송홍우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원장님 오늘은요 저희가 나이가 드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요즘에 100세 시대 네. 또 그리고 100세 시대 플러스 알파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래 사는 것보다 사실 그냥 오래 사는 거 말고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화두가 되는 그런 시대죠. 네, 그 어떻게가 바로 건강함인데요. 저희 주제가 오늘 슬로우 에이징입니다. 네. 네. 왜 요새 저속노화가 한창 열풍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들 저속노화 하시면 어떤 거구나 하고는 이해는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디테일이나 방법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총 6번의 방송을 통해서 하나하나 잘 세세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그러면 그 첫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오늘 노화가 이제 주제니까 그러니까 저속 노화가 있다면 또 가속 노화라는 것도 있겠네요. 네, 네. 그렇죠. 아까 사실 저희 라디오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우리 아나운서 분이랑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제 노화가 시작되고 노화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노화가 된다는 거는 모든 동물에게 해당이 되는 거고 30세 이후에는 노화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아, 그렇게 빨리요? 네. 네. 20세 때까지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성장을 하는 시기고 그리고 이제 과일로 따지면 여무는 시기라면 30세 때부터는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속 노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젊었을 때 얼마나 올바른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통해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그렇다 해도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아니면은 저를 보러 오시는 고령 환자분들 너무 늦지는 않았으니까 올바른 생활습관 유지하시면서 네. 우리 조금 더 저속 노화에 가까워졌으면 합니다. 30대부터 노화가 진행된다 그러니까 100세 시대로 봤을 때는 노화가 이제 앞으로 70년이 노화가 이제 이루어진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나이가 드는 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공부해보고 네. 행동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정말 방송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이제 현장에 계시니까 네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우리 환자분들의 가장 많이 듣는 말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우리 노인 환자분들을 뵙다 보니까 65세에서 100세까지 환자분들을 다양하게 뵙고 있는데 뭐 대부분 듣는 말씀이 나이 먹으니까 너무 서럽다, 몸이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노화라는 것이 나이가 들면 가속이 되기도 마련이고 이제 고령층에서는 하루하루가 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지 않나 싶은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화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몸이 서서히 이제 산성으로 변하면서 죽어가는 과정의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몸이 익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잘 관리를 하셔야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자동차로 얘기를 한다면 뭐 30년 된 자동차가 있는데 내가 잘 기름칠을 해주고 뭐 오일도 잘 갈아주고 관리도 꾸준하게 해주는 자동차들은 지금까지도 쌩쌩 달릴 수 있는 반면 네. 뭐 그때 한 번씩만 봐주고 잘 관리도 안 하고 그런 차들은 30년 됐으면 벌써 폐차하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몸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네. 조금씩 관리를 잘 해주신다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걸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저희가 이 방송의 청취자분들께서 뭐 고령의 우리 청취자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자녀를 둔 부모님 또 그리고 또 손주들을 보시는 분들까지 굉장히 다양하니까 오늘 이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속 노화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좀 하나하나 짚어주시면 참 감사하겠네요. 네. 네. 이제 아까 가속노화 말씀하셨는데 네.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 따르면 노화를 좌지우지하는 거는 20%만이 유전자라고 하고 나머지 70-80%는 우리의 생활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저속 노화를 실천할 수 있고 가속 네. 노화를 막으실 수 있으니까 네.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박사님, 아니 원장님, 네.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지팡이를 짚거나 워커를 갖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같은 연령대에 아니면 또 등산하시는 분도 사실 계세요. 네. 와, 그렇게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날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그 전에 저속 노화를 위한 생활 습관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렇죠. 똑같은 70대라고 해도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분은 걷는 것조차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네. 어떤 분은 쌩쌩하게 좀 헬스하시고 운동하러 다니시고 여행 맞아요. 다니시고 네, 이런 분들이 네. 계세요. 그게 이제 차이가 분명히 나오는 게 생물학적 나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chronological age 숫자 나이가 같더라도 biological age가 다르기 때문에 생물학적 나이. 그 생물학적 나이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저속 노화, 가속 노화에서 차이가 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젊었을 때부터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운동도 꾸준하게 하시고 맛있는 좋은 거 많이 드시고 바르게 잘 유지를 해오셨던 분들은 노화의 속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중에 고령이 되셔서는 큰 차이를 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달력 나이, 숫자 나이, 달력 나이와 네. 생물학적 나이가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주위에 계신 분들 제가 지금 우리 원장님이 생활 습관을 잘하셔서 지금 제가 나이를 가늠을 못 하겠는데 네. 그래도 한 뭐 30대 후반 정도나 40대 초반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면에 또 40대 중에는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이시는 분도 물론 계시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무래도 생활 습관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얼굴에서 얼굴빛이나 아니면 모든 것들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노화라는 게 피부가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거든요. 그래요? 피부도 organ입니다. 네. 장기이기 때문에 피부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기도 하죠.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장수하시는 분들 그리고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좀 알아보면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소식을 하신다는 점이고, 네. 둘째는 꾸준히 움직이시고 운동을 매일매일 실천하시는 분들이 장수를 하시고, 또 3번째는 마음가짐을 굉장히 편안하게 가지세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어디에 너무 긴장하거나 또 너무 화내지 않는 그런 차분한 마음가짐을 가지신 분들이 장수하더라, 이런 보고들이 있는 만큼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연말 연초가 되면은요, 원장님, 저희가 소식보다 과식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중에 줄이려고 그러면 이미 늘어난 위 때문인가 좀 뭔가 불편하기도 하고 더 먹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어른들이 그러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단 거를 또 많이 찾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식사보다 단 것들로 좀 또 충전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도 식습관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단 걸로 채우면 안 되겠지만 네. 그래도 그게 더 당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나이가 드시게 되면 네. 소화 기능 자체가 떨어지시다 보니까 음식을 드시는 걸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생겨요. 네. 그런데 열량은 필요하죠. 몸이 살아가야 되니까. 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단 거를 좀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게 되는데, 당연히 노화 측면에서는 좋지는 않죠. 노화는 일단은 당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산화물 때문에 노화가 가속이 됩니다. 그래서 당 같은 거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물론 젊었을 때 맛있는 게 있으니까 뭐 많이 먹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소식하는 건 습관이니까요. 네. 그거를 습관화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건강한 음식 위주로 잘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것이 원장님께서 이제 그렇게 진료를 보실 때 소식할 수 있는 뭔가 좀 이렇게 양 같은 거나 아니면 좀 밸런스를 좀 정해 주시기도 하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그만큼 많이 또 드셔야죠. 네네. 근데 제가 이제 대전제로 말씀드리는 거는 요즘 와서 특히 우리가 미국이라는 선진국에 살고 있는 한 굶어서 뭐 영양 실조가 온다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영양 과다의 문제 때문에 성인병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소식을 하라 그러면 뭐 밥을 그럼 먹지 말라 이런 얘기냐 하시는데, 사실 본인의 생활 습관을 되돌아보시면 활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 예전처럼 네.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네네. 대부분 앉아서 생활하시고 어디 가실 때도 차를 타시지 걸어서 네. 운동하시는 걸어서 좀 다니시는 분들도 적은 만큼 네. 지금보다 양을 조금 더 뭐 예를 들어 전체 양에서 3분의 2 정도 드시는 거 단계적으로 실천하시는 게 한 네.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또 아까 전에 지속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네. 정말 지정된 자리 그런 파크나 이런 데 가서나 좀 걸으면서 운동할 수 있지 그냥 이렇게 찾기를 다니기는 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생활에서 네. 가까운 거리는 걷는 게 무조건 좋고요. 음. 네. 뭐 5분 거리도 차 타서 가시는 분들도 수두룩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라는 얘기는 가급적이면 앉아 있는 시간이나 누워 있는 시간을 줄이란 얘기예요. 아, 네. 네. 우리 이제 아나운서 분들도 방송하시게 되면 오래 앉아 계시고 네. 계실 텐데 저희가 30분에 한 번씩은 꼭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시고 다리 근육도 좀 쓰시고 스트레칭 하시면서 이제 그 혈액순환도 조금 하시면서 하라고 하는 이유가 앉아 있는 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아무래도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노폐물도 쌓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세포 레벨에서는 굉장히 네. 큰 무리가 되거든요. 아, 그래서 조금 활동적으로 지내시고 그 중에서 더 좋은 거는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이제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생활 습관을 가지시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러면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런 지속적인 운동을 좀 어떤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준비한 세 번째 차례에서 운동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는 관절이라고 하는 이제 메커니즘을 가진 동물로서 관절은 다 운동 반경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 운동 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으로 너무 과하지 않게 하시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뭐 무릎이라고 하면 무릎은 굽혔다 폈다 하는 그런 운동 반경이 있겠죠. 네. 이 무릎 자체가 관절이 굳게 되면 무릎이 끝까지 안 펴지고 끝까지 구부러지지 않는 분들이 생기세요. 네, 계세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인 걷는 것 자체가 무리가 가죠. 그렇게 되면 움직임 자체 전체적인 움직임 자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기도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네. 운동 반경을 유지하는 운동 위주로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원장님 그러면 저희가 오늘 슬로우 에이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슬로우 에이징에서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천천히 늙을 수 있을까 물어보면 네. 뭐 방법이야 많겠죠. 네. 뭐 유튜브 찾아봐도 구글 찾아봐도 요새 뭐 저속 노화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많고. 하신데 전반적으로 크게 4가지로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음식입니다. 우리가 하루 3끼를 먹고 살잖아요. 네. 뭐 더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더 적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기본적으로 음식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무엇을 먹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운동. 아까 말씀드렸지만 활동량을 늘리시고 적절한 운동을 하시면서 몸의 운동 반경 아니면 신체 레벨 정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마음도 같이 다스려야겠죠.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하는 게 요즘의 맞아요. 세대다 보니까 네.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리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요즘에 우리는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의사를 만나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수두룩했다면 이젠 그런 시대는 아닌 만큼 아프시지 않더라도 정기 검진이랑 의료 그런 적재적소의 의료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게 더 아파지기 전에 더 나빠지기 전에 관리하시는 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은 정기 검진들을 이제 보통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더 이렇게 밀접하게 하게 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1년 텀으로 이렇게 가시면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 컨디션에 따라 다르죠.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지병이 많이 없으시거나 건강하신 고령 환자분들은 1년에 한 번 하시는 것도 충분히 좋고 하지만 뭐 당뇨가 있으시다거나 고지혈증이 심하시다거나
콩팥이 안 좋으시다거나 심장이 안 좋으시다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자주 뵈야 할 일들이 생기는 만큼 본인 컨디션에 맞게 그리고 의료진과 상의해서 꼬박꼬박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노화가 되면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소화가 잘 안 되시니까 그게 제일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식을 하신다는 거는 이렇게 물을 좀 더 많이 드시고 아니면 야채나 이런 거를 좀 드시고 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포션 자체도 좀 줄이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네. 위 자체가 소화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전처럼 많이 먹어서는 속이 더부룩하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양 자체도 조금 줄이시되, 하지만 나는 나이가 들어서도 활동량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하신다면 횟수를 조금 늘리시는 거죠. 3번 먹는 게 아니라 네. 꼭 3번 먹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조금씩 해서 뭐 4-5끼를 해서 드시는 것도 네. 방법이고 네. 하지만 대부분의 제가 본 고령 분들은 그렇게 막 필요하지는 않으셔서 네. 양을 조금 줄이시고 대신에 질을 좋게 탄수화물 섭취는 예전보다 조금 줄이시고 나머지 빈칸은 야채와 고기 아니면 뭐 다른 단백질 소스로 채우시면서 영양학적으로도 챙기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 또 고기를 다시 미국에서는 고기를 좀 더 권장한다고 뭐 이런 뉴스도 계속 듣게 되는데요. 네. 오늘 청취자분께서 짧은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우리 청취자분께서 질문해 주신 거 한번 소개해 드리면은요. 원장님, 저는 평생 고기를 좋아하고 운동도 안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건강합니다. 그냥 저는 건강 타고난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그런 분들도 있죠. 너무 축복받으신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라 그런 분들은 뭐 사실 네. 부럽죠. 네, 부럽네요. 하지만 이제 그 방심할 때가 가장 위험한 거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을 텐데, 노화는 나이가 들면서 천천히 흘러가는 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건강은 계단식으로 나빠집니다. 급격히 나빠지는 구간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네. 좀 좋은 생활 습관 가지시면서 네. 그 좋은 유전자를 조금 더 길게 건강하게 늘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계단식으로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니까 진짜 언젠가 다가올 그날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원장님, 그러면 보통 우리가 60대, 70대, 80대 이렇게 넘어가는 그 구간들 있잖아요. 네. 그때가 혹시 계단이 떨어지는 혹시 그 순간일까요? 네, 이게 이제 노화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네. 알아낸 바에 의하면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살면서 세 개의 나이대에 급격히 노화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30대 후반, 60대 후반, 70대 중반 정도래요. 60대하고 70대는 좀 구간이 짧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때는 고령층으로 들어가는 거고 노화가 본격적으로 가속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짧긴 한데 네. 그때쯤 되면 실질적으로 신체적으로 노화 속도가 조금 더 가속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30대, 60대 후반, 네, 그리고 70대 그리고 중반. 70대 중반. 네. 물론 사람마다 개개인 차는 좀 있겠지만 근데 평균치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라디오 방송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네. 우리가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나 왜 이렇게 늙었어, 나 왜 이렇게 아파, 이렇게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정신은 몸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흥미로운 보고가, 내가 나이를 먹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실질적으로 노화의 속도가 가속이 되더라, 이런 보고도 있는 네. 만큼 마음가짐도 조금 더 여유롭게 가지시고 네. 그러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원장님, 근데 또 반대로 네. 나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막상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안 되는 그런 노화를 인지하는 순간도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순간 분명히 오게 되죠. 왜냐하면 내 마음과 다르게 육체적으로 네. 받쳐주지를 않으니까. 네네. 이제 그런 순간은 누구에게 오신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그때를 대비하는 게 우리가 지금 축으로 하는 저속 노화의 네. 일환인 것 같은데요. 네. 최대한 그 순간이 늦게 오게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을 앞으로 저랑 하나하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또 청취자분께서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운동을 많이 하면,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많이 하면 관절이 상하지 않나요? 뭐 이런 질문도 해주셨어요. 관절은 상할 수 있죠. 하지만
운동 때문에 상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운동 때문에 상하는 겁니다. 아, 본인의 아까 비슷한 맥락인데요. 네. 내가 내 나이 때 맞는 운동이 있어요. 내 젊었을 때만 생각하시고 무리를 하시게 되시면 당연히 부상이 오시게 되고 관절에 손상이 오시게 되니까 네. 이제 내 나이에 맞는 운동들을 찾아서 운동의 방법도 바꿔야 되고요. 예를 들어 내가 젊었을 때는 뭐 아주 중량을 높게 잡고 파워 리프팅을 했던 사람인데 나이 들으셔서 똑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죠. 큰일 나죠. 네. 그래서 이제는 무게를 좀 줄이고 레페티션을 늘리는 방법으로 하는 그런 운동 방법으로 바꿔 나가시는 것도 네. 방법이고 네. 예를 들어 뭐 20대 때 축구 하셨던 분이 60대 축구 하려고 그러면 몸이 안 따라오고 부상도 당하고 네. 그런 만큼 운동도 나이에 맞는 운동으로 바꿔서 하시는 것도 네.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대부터 노화가 진행이 된다면 어떤 좀 평균적으로 그 나이 때에 그래도 좀 권장해 주실 만한 좀 그런 운동들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 뭐 걷거나 네. 달리기 하거나 네. 좀 심박수가 높게 걸어야 되나요? 그렇죠.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제 운동이라고 치려면 네. 중강도 이상이 돼야 되는데요. 중강도 이상. 중강도가 뭐냐 하면 한 30분 이상 뭐 특정한 운동을 하셨을 때 숨이 차고 심박이 오르고 땀이 나는 정도. 근데 숨이 차는 정도가 내가 숨은 헐떡이지만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 그 정도의 강도로는 운동을 해주셔야 네. 운동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실 때 지금 하는 운동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정말 이게 합당한지 그리고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약 말고 저희가 요즘에 사실 원장님 저희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래도 약보다 먼저 챙겨야 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처방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저희 환자분들에게 네. 영양제 권해드리질 않아요. 아, 그러세요. 흥미로운 보고가 유럽에서 나온 게 있는데요. 네. 매끼, 세끼, 그 2끼 이상을 드시는 건강하신 노인분들을 상대로 해보면 식사만 골고루 잘 하셔도 하루에 필요한 영양분을 다 얻으실 수 있다고 보고가 나오고 있고 네. 영양제는 특별히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영양제로 식사를 대체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차라리 건강하고 좋은 소스의 음식으로 매끼 잘 차려 드시면서 건강한 식습관도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약을 권해주실 것만 같았는데, 건강한 식습관. 그러면요, 원장님, 잠도 좀 많이 자면 좋을까요? 불면증 많이 겪고 계시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성인 기준으로 네. 성인은 20세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를 얘기합니다. 네. 7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을 권장해 드려요. 7시간 이상이요? 네, 뭐 어떤 분들은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수면 좀 덜 해도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네. 몸이 하루 활동을 하고 나서 유일하게 회복을 하는 시간이 수면 시간이기 때문에 네. 수면 시간은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요 최근에 나온 한국에서 나온 보고를 따르면 치매를 유발하는 뇌 찌꺼기들이 배출되는 때가 수면 시간대예요. 오, 그래요. 내가 자고 있을 때 뇌가 기능을 조금 다운됐을 때 네. 노폐물들이 잘 배출되기 때문에 우리 많이들 걱정하시는 치매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수면도 잘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근데 사실 이게 질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양이 아니라? 그렇죠. 질도 좋아야 되고 양도 좋아야 됩니다. 뭐 한 가지는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제일 좋은 양도 괜찮은 그런 수면을 하셔야 되고 네.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사실 꼽을 수가 없네요. 예. 짧게 단잠을 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길게 얕게 잔다고 좋은 것도 아니라서 네. 길게 푹 잘 주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슬로우 에이징이니까 건강한 운동 습관과 식사를 통해서 좀 숙면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슬로우 에이징 좀 준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100세 시대 슬로우 에이징에 대해서 우리 송홍우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원장님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는 그러면 앞으로 6가지의 이야기 앞으로 이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